라디오 건강이야기 건강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차분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몸속의 침묵의 장기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가는 말 없는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손상되어 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알아챘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입니다. 성인의 간은 약 1.2kg에서 1.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 저장, 합성이라는 엄청난 일을 맡고 있는 장기입니다.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첫째, 간은 해독의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복용하는 약물, 심지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폐물까지 모두 간을 거쳐 정리됩니다. 간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거나 무해한 형태로 바꿔 배설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간은 다시 이 물질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키지요. 하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간이 감당하지 못해 손상이 생기고 결국 지방간이나 간염, 더 나아가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은 대사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의 영양소는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 속에 들어옵니다. 이 영양소들은 간에서 다시 가공되고 저장되며 필요할 때마다 우리 몸에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은 간에 저장되었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다시 꺼내어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또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도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배출됩니다. 지방 역시 간에서 합성되고 분해됩니다. 말하자면 간은 우리 몸의 영양 창고이자 화학 공장인 셈입니다. 셋째, 간은 합성의 장기입니다. 혈액 속에서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되면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몸의 면역 반응에 필요한 단백질도 간에서 합성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 대사, 합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일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간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리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만성적인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간 기능이 떨어져 몸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증도 흔한 증상인데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부 밑에 쌓이면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부진, 구역질, 소화불량 역시 간의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흔히 발견되는 간 질환에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 세포 안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상태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생기기도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잘 생깁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며 방치하면 염증과 섬유화, 나아가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과도한 음주,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급성으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경화는 간 세포가 파괴되고 그 자리를 딱딱한 섬유 조직이 대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이 딱딱해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복수, 식도정맥류, 간성혼수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개인의 체질과 간 건강 상태에 따라 그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은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거나 건강보조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무엇보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역시 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간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식품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대사를 돕습니다. 셋째, 커피는 적당량 섭취할 경우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간 수치 상승을 막고 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두세 잔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는 간 건강에 해롭습니다. 간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술은 가능한 줄이고 식사는 규칙적이고 균형 있게 하며 충분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충분히 쉬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의 기능과 역할, 간이 보내는 신호, 흔한 질환들,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은 조용하지만 우리 몸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평소에 작은 습관들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간은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간 건강 2부.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간이 하는 일과 위험 신호,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간을 보호할 수 있을지, 또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간 건강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간이 아프면 금방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는 특별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환자들도 초기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병이 진행되어야만 복부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없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 건강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간 수치 검사, 즉 AST와 ALT라는 효소 수치가 대표적이지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간세포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감마지 TP 수치도 중요한 지표로 특히 음주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지방간이나 간경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CT나 MRI 조직 검사를 통해 더 정밀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검사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술을 잘 안 마시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 중 하나는 늦은 밤 과식입니다. 밤 늦게 먹는 음식은 대부분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이 지방이 간에 쌓여 지방간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특히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간은 더욱 부담을 받습니다. 또 당분이 많은 음료나 디저트도 문제입니다. 당분은 결국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이나 특정 보조제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건강식품들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독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허브나 생약 성분 중 일부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술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 간에 미치는 해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개인차도 매우 큽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되 과도한 기름기나 당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간의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추천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간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 간의 염증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커피는 적당량 섭취했을 때 간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해야겠지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고지방 음식, 단 음료, 과자, 가공식품은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또 과도한 소금 섭취는 간경화 환자에게 복수를 악화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간은 조용하지만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술과 가식, 기름진 음식, 불필요한 약물과 보조제를 피하고 대신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간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이 소중한 장기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